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해 12월 13일에 보라매 공원에서 펼쳐졌었던 저희 팀과 바이킹 FC 간의 경기를 드론 리뷰를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대2로 이제 비긴 경기고 드론은 이제 4쿼터에 이제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드론은 이제 3쿼터까지만 촬영이 됐어요. 제가 이제 1, 2, 3쿼터를 다 보고 분석을 좀 해봤는데 사실 이제 주요 장면들은 거의 1쿼터에 이제 몰아져 있습니다. 1쿼터에 있는 장면들을 토대로 좀 우리가 했었던 어떤 좀 전개들이나 어떤 좀 그 플레이 속에서 좀 이렇게 뭔가 피드백을 좀 줄 수 있을 만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하고 또 그 전에 이제 경기 이제 기록이라던가 여러 가지를 보면서 좀 그날의 경기를 좀 이제 복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는 이제 2대2로 무승부로 끝난 경기였고, 기훈이와 재승이가 한 골씩 기록하고, 동환이와 수현이가 어시스트를 하나씩 기록하면서, 점수 차는 비슷했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 MOM 이제 용환이인 걸로만 봐도, 어떤 좀 수비적으로 우리가 좀 힘듦을 겪었던 경기였다라고 총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리뷰는 5가지의 이제 주제로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이제 이날 경기에서 우리의 패스 기록과 어떤 골 점유율 기록을 좀 표를 통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킹과 891의 어떤 볼 전개 방식이라든가 어떤 그 방향이라든가 좀 그런 좀 부분들을 좀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제가 영상을 보면서 가장 많이 든 생각 2가지를 좀 정리를 한 건데, 하나는 조급함은 항상 실수로 이어진다. 그리고 공격수와 미드필더의 생각은 늘 다르다라는 주제로 좀 얘기를 좀 길게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이 3, 4번 주제가 오늘 리뷰에서 가장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뷰를 좀 진행을 해볼게요. 자, 경기 결과 득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2대2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볼 점유율이라든가 어떤 패스 성공률, 뭐 전체적으로 좀 우리가 좀 많이 밀렸었던 경기인 게 확실하죠. 그러니까 보면은 지금 패스 시도 자체도 276회 대 471회로 많이 거의 한 200회 가량의 패스 차이가 나고 시도의 차이가 나고 성공률도 68%대 82%로 좀 많이 떨어진 모습이에요. 우리 팀이 바이킹에 비해서. 물론 바이킹이 전체적으로 미드필더, 뭐 수비, 뭐 공격할 거 없이 전개가 굉장히 좋고 일정한 템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되게 안정적인 패스를 구사하는 팀이었기 때문에 이 82% 자체가 굉장히 높은 편의 이제 성공률이기도 하고 상대가 잘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그 와중에서 이제 볼 부분들은 여기 이제 패스, 연속 패스 성공, 그리고 연속 패스 미스에 관한 건데 연속 패스 성공 14회라고 써 있는 건 사실 뭐냐면 우리가 14번의 패스를 주고받을 동안에 한 번도 안 뺏겼다. 그러니까 그 14번이 최대의 우리의 이제 안 뺏기고 했던 패스 횟수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거보다 이제 가장 큰 좀 눈여겨봐야 될 점은 연속 패스 미스가 9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도 이제 이걸 보다가 좀 깜짝 놀랐는데 우리가 이제 상대의 공격을 뺏어서 가로채기를 해서 첫 번째 패스를 합니다. 공 뺏은 사람이 패스를 하는 게 잘려요. 그럼 상대방이 다시 공격을 가져가지. 그거를 우리가 또 뺏어. 그리고 또 패스를 하면 또 잘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잘려서 9번까지 잘린 적이 있었다라는 이제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가 공을 뺏었을 때 우리의 볼이 됐을 때 너무 급하고 너무 부정확하다라는 거를 좀 이제 보여주는 어떤 그 수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쿼터별로 제가 잠깐씩만 보여드리면 1쿼터에도 연속 패스 미스가 7회, 그리고 볼 점유율이 한 34% 정도로 낮았고, 상대방은 연속 패스 미스가 20회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큰 차이였다고 봐요. 그리고 2쿼터는 연속 패스 미스가 많지는 않습니다. 2쿼터는. 하지만 볼 점유율 자체가 너무 밀려서 사실은 총 패스 시도 자체가 65회밖에 안 되는 좀 낮은 수치였다고 볼 수 있겠고 상대방의 패스 성공률이 거의 90%에 육박할 정도로 이 쿼터는 좀 원사이드한 경기였는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득점은
기훈이의 그 역습 골로 이제 골키퍼 키를 넘기는 칩샷으로 우리가 1점을 따내면서 오히려 경기 쿼터 결과는 좋았었던 쿼터다라고 볼 수 있겠고 3쿼터는 상대방 중거리 슛 2방 그리고 재승이의 중거리 슛 한 번으로 인해서 이제 1대2의 점수가 났는데 이때도 보면 연속 패스 미스가 9회죠. 그러니까 공 뺏고 주다가 뺏기고 다시 뺏어서 다시 주려고 하니까 또 뺏기고 하는 게 9번 반복됐다.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3번, 4번 주제에서 얘기할 내용이지만 우리가 공을 뺏었을 때 너무 급하다라는 거를 좀 이제 표를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참고로 이 수치는 제가 영상을 보면서 그 메모장에다가 계속 이제 체크를 해가지고 카운팅을 한 겁니다. 나 손모가지 나가는 줄 알았어요. 자, 아무튼 이 주제로 다시 한번 주제 말씀드리면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2번 볼 전개부터 영상을 통해서 리뷰를 진행해 볼게요. 자, 바이킹 전개부터 먼저 볼 거예요. 바이킹 전개는 제가 총 3가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번씩 볼게요. 자, 이거 지금 용환이가 이제 골킥을 높이 차서 이제 공이 높이 뜬 상황이고 상대방이 공을 취합니다. 여기서 이제 전개를 좀 보면 일단 전체적으로 봐주세요. 전체적으로. 누구 한 명만 보지 말고 이 상대팀의 전체적인 10명의 어떤 템포 굉장히 일정한 템포를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다양하게 전개되는 방향도 한번 봐주고 그리고 원터치 또는 투터치 정도의 간결한 패스가 줄을 이룬다라는 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왼쪽 풀백까지 맞죠? 오른쪽 풀백에서 출발해서 자, 중앙으로 연결되고 앞으로 공미 위치까지 여기서 이제 중앙에서 한 번씩 주고받고 공미까지 갔어요. 공미까지 갔다가 다시 뒤로 그냥 천천히 한번 빼주죠. 그리고 다시 전진해주고 이렇게 하는 이제 한 1, 2분의 시간 동안 그냥 매우 안정적으로 이제 패스를 주고받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뭐 수비 라인이 지금 뭐 무너지거나 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공을 뺏을 뻔한 적조차 거의 없는 상태로 지금 경기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롱패스까지도 안정적으로 연결이 되고 이제 이 정도 타이밍에서 공을 이제 뺏기는 그래도 굉장히 전개가 좋았죠. 네. 그리고 이제 이 과정을 이번에는 이 빨간색 조끼를 입은 상대 선수가 굉장히 이제 이 똑같은 장면에서 이제 관여를 엄청나게 효율적으로 그리고 아주 영향력 있는 플레이를 많이 보여주거든요. 되게 우리가 이제 배울 점이 많은 어떤 위치 선정 그리고 좀 어떤 경기 조율 이런 걸 좀 볼 수 있었는데 한번 이 선수 위주로 한번 봐볼게요. 자, 체크가 돼 있죠 지금. 스포트라이트가 잡혀있는 선수 위주로 봐주세요. 움직임이라던가 어떤 패스의 선택 같은 것들. 자, 여유있게 뒤로 빼주고 빈 공간 찾아 들어가고 계속 움직이죠. 계속 움직이면서 공 주변으로 계속 전진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로 뒷걸음질 치면서 또 한번 잡아주고 또 아래로 이제 공 밑으로 가니까 또 이 선수 내려와서 자, 움직임 반대 방향 가져가면서 빈 공간에서 다시 받아주고 그러니까 계속 공간을 우리 팀이 가장 편한 패스를 줄 수 있는 위치로 계속 가주고 이렇게 전개도 해주고 뒤로 가니까 또 이 선수 조금씩 뒤로 가면서 네 다시 전개해주고 또 빈 공간으로 찾아 들어와서 또 쉽게 줄 수 있게 받아주죠. 다시 또 열어주고 또 앞으로 전진해주고 볼 뒤로 가니까 이 선수가 또 뒷걸음 뒤로 가서 다시 받아주고 그리고 템포는 절대 일정하게 이렇게 전개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진짜로 저는 이 단편적인 장면이지만 이 선수의 역할이 매우 컸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주 의미가 있었던 상대팀의 전개였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전개 장면인데 상대팀의 골킥으로 시작해서 이제 그 왼쪽 윙인 기훈이의 키를 넘겨서 시작된 상대 공격인데 자, 이 장면에서 보면 지금 이 미드필더 3명의 간격을 제가 체크를 일단 해둔 건데 사실은 여기서 3미드가 공격에 모두 관여를 하진 않지만
이제 이 미드필더들이 굉장히 여유 있게 공격으로 이제 전개를 해주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쵸? 주고받으면서 아주 여유 있게 나오면서 반대편 열어주고 또 밑으로 내려가서 공간 다시 받아주고 또 원터치를 뒤로 빼주고 계속 이런 식으로 비교적 쉽게 빠져나오죠. 불압박 한번 해주면서 다시 한번 여유 찾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커트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또 찾아오는 이런 느낌으로 계속 이제 우리가 커트를 하더라도 상대가 계속 공을 다시 탈취하는 느낌으로 경기가 거의 전개가 됐었다라는 걸 이 장면을 통해 좀 볼 수 있었어요. 반면에 이 전개 3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1, 2번 장면과 비슷하지만 이제 우리랑 조금 비슷한 느낌의 전개로 나중에 바뀌는데 이렇게 이제 전개를 무난하게 하다가 어떤 선수가 여기서 조금 다른 템포로 전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뺏기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우리가 이제 많이 하는 템포 체인지가 너무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장면인데 이제 바이킹은 거의 이런 전개를 하지 않았지만 우리랑 좀 비슷해서 이제 제가 따온 거고 왜 이래 이거. 자 보면은 그냥 무난하게 천천히 가다가 이제 갑자기 여기서 롱볼을 이제 오른쪽 윙을 향해서 뿌렸는데 이게 이제 당연히 좀 부정확할 수 있는 어떤 난이도가 좀 있는 패스였다 보니까 우리 쪽으로 이제 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됐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팀의 전개 좀 보겠습니다. 우리 팀 제가 이렇게 써놨지만 좀 조급한 느낌의 전개일 때와 어떤 생각의 차이로 인한 어떤 전개 미스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첫 번째로 조급한 느낌의 전개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상진이가 지금 공을 잡아서 미드필더로서 뭔가 좀 조율을 하려고 하는 느낌의 시작이에요. 시작은 바이킹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지금 보면. 자, 뒤로도 가고 골키퍼도 활용하고 용환이가 오른쪽 풀백도 벌려주고 전개가 괜찮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상진이가 턴을 하는데 지금 보면 턴이 굉장히 좋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턴을 하면서 지금 앞에 공간이 굉장히 넓어졌어요. 굉장히 넓어져서 사실은 여기까지는 진짜 좋은 플레이였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보통은 이렇게 풀백한테 다시 리턴을 주거나 뭐 이런 경우도 많은데 넓은 공간으로 잘 빠져나오면서 지금 보면은 여기 있는 3명이 아예 경기에서 밑에 있는 3명 말하는 겁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밑에 있는 3명이 그냥 소위 표현하는 벗겨졌죠. 벗겨지면서 순간적으로 우리가 공격이라든가 어떤 전개에 이제 가담할 수 있는 숫자가 상대보다 많아진 상황이고 심지어 이 파란색 화살표로 표시된 이제 위치에는 우리 선수가 비교적 넓은 공간에서 편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인데 말이 안 나와. 잡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상진이가 준 판단이 이제 왼쪽 센터백인 용준이한테 가요. 용준이한테 가는데 이 패스가 사실은 조금 일단 선택이 좀 아쉬웠고 조금 여유가 있는 선택지를 냅두고 좀 이제 리스크가 있는 쪽으로 패스가 간 데다가 이제 오른발잡이인 용준이가 오른발로 잡기엔 조금 애매한 위치로 앞으로 좀 오면서 왼발로 용준이가 터치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여기서 용준이가 터치를 전진성 있게 하지 않을 수 있었다면 골키퍼인 용환이에게 주거나 왼쪽 풀백인 진혁이한테 주거나 혹은 좀 어떤 다른 선택을 가져갈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좀 다급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전진을 하면서 이제 공을 뺏기는 장면이었어요. 이런 건 이제 조금 아쉽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아쉬운 이유는 용준이가 사실 할 수 있었던 거는 많지 않았고 상진이가 너무 잘 나왔는데 그 다음 선택지가 조금 아쉬웠다는 거. 이런 거는 이제 조금 짚고 넘어가도 좋은 장면이지 않나 싶어서 언급을 했고요. 자, 두 번째 장면은 여기서 이제 제가 공을 잡았죠. 이거는 도대체 뭐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이제 사실
이럴 이유가 전혀 없는데 갑자기 그냥 뭐 출발하고 있지도 않은 송이를 보고 그냥 씁니다. 너무 조급한 전개, 부정확한 전개, 쓸데없는 전개, 아주 무의미한 전개였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플레이가 간혹 뭐 이번엔 제가 했지만 이 바이킹 아까 3번 전개처럼 좀 약간 이건 무슨 템포의 전개지 싶은 느낌의 전개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느낌의 시도를 좀 지양하는 게 어떤 점유율을 갖거나 좀 뭔가 전개를 좀 우리의 템포대로 하기에는 좀 도움이 많이 될 거다. 이런 거를 저도 좀 자제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를 볼게요. 자, 세 번째도 너무 좋았지만 아쉬운 장면이었어요. 여기 보면 이제 바로 시작해. 예, 자, 재승이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저한테 와서 조금 이제는 좀 안정적인 템포인데 여기서 이제 현재가 내려옵니다. 현재가 내려오죠. 센터백 사이로 내려와. 이거 현재가 사실 잘해주는 플레이고 이 전개를 통해서 우리가 꽤나 이제 도움을 많이 받는 전개인데 보면 여기서 제가 현재를 주는데 현재가 여기서 잘 돌아요. 잘 돌죠? 상대 수비 두 명을 지금 오히려 우리 쪽으로 등지고 돈단 말이야. 그러면 앞이 이제 뚫린 것처럼 보이잖아. 그러니까 너무 잘 돈 턴이죠, 사실 이거는. 근데 현재가 봤을 때 여기에 상대 수비 3미드가 앞에 그냥 일직선으로 막고 있고 여기 앞에 이거 심판은 뭐야? 이거 심판이니까 이건 제외하고 상원인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잘 돌았지만 앞에 상대 수비가 3명이나 있는 걸 보고 마땅히 우리가 줄 데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여기서 현재가 템포를 조절합니다. 뒤로 빠지죠? 그러니까 이건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고 공을 아끼고 볼을 점유를 유지할 수 있는 어떤 선택이었다고 봐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진짜 좋았는데 여기서 이제 현재가 사실은 이 선수를 앞에 있는 선수를 제낄 수는 없고 그러니까 왜냐면 제끼는 거 너무 위험하니까 제낄 수도 있겠지만 그냥 골키퍼를 다시 주면서 혹은 센터백을 다시 주면서 다시 시작하는 플레이였으면 볼을 계속 갖고 있었겠죠. 891이.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무리한 패스가 되면서 이게 잘리는 모습이에요. 잘리는 모습으로 되다 보니까 약간 상진이 것처럼 좋은 턴을 하고 나서 여유를 가질 수 있는 타이밍에 조금 급해지면서 우리가 볼을 잃었다라는 장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 좀 마실게요. 잠깐만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다음 장면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어떤 느낌의 조급함인지 알겠죠? 자, 이번에는 우리가 차이를 좀 볼게요. 차이. 자, 차이라고 하면은 이제 미드필더, 그러니까 전개를 할 때 미드필더와 공격수의 어떤 생각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의 차이. 그러니까 미드필더는 이렇게 경기를 하고 싶은데 공격수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차이, 생각의 차이입니다. 한번 볼게요. 자, 상진이가 공을 잡았어요. 여기서도 전개를 좀 하려고 하는 생각이 보이죠, 지금. 우리 팀의 이제 미드필더들은 상진뿐만이 아니고 이제 왜냐면 지금 앞에 있는 우리 미드필더 2명이 상대방을 지금 등지고 있잖아. 이건 앞으로 달릴 생각이 아니라 공을 받아주려고 하는 움직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미드필더들이 이제 여기서 공을 받아주고 전개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렇죠? 기표가 받아서 이제 공격수인 원주영이 기훈이에게 줬죠. 이제 여기서 기훈이가 우리 이제 미드필더들은 어떤 전개를 하고 싶어하는 상황에서 공격까지 연결이 된 상황에서 여기서 이제 오른쪽 윙인 은종이랑 눈이 마주칩니다. 지금 보면 은종이는 손을 뻗으면서 이제 앞으로 나갈 준비를 하고 기훈이도 지금 자세히 보면 이제 킥을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눈이 마주친 거죠, 지금 둘은. 그리고 여기서 롱킥을 해요. 그리고 이게 커팅이 되죠. 커트가 되면서 상대방에게 볼을 뺏기는 모습.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다시 이건 뭐냐면 공격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은종이의 마음을 내가 좀 대변해 보면 일단 오프사이드 라인
잘 탔죠. 은종이 주특기이죠. 그러니까 이게 상대방 최종 수비보다 한두 발자국 앞에 있으면서 뒤에 있으면서 잘 들어갔고 기훈이가 킥하는 딱 이 타이밍에 은종이는 공공간으로 잘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공격수들의 입장은 뭐냐면 나 이거 앞에 잘 들어가면 완전 노마크 같은데? 기훈이가 잘만 찌르면 바로 1대1 찬스 날 것 같은 상황인데 앞에 아무도 없는데 싶은 은종의 지금 시야에는 상대방이 거의 아무도 없는 느낌일 거거든. 기훈이의 시야에는 이 결대로만 가면 이 빨간색 줄대로만 가면 사실은 이 빨간색 줄보다 조금 더 앞줄이겠지만 아무튼 은종이한테 잘 연결되면 골일 것 같은데 싶은 상황이에요.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좋은 전개였지만 좋은 시도였지만 점유를 우리가 하고 어떤 볼을 전개하는 과정에서는 이 패스가 좀 도박수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상대방의 공이 넘어가니까. 자, 다음은 이제부터는 여기서 잠깐 소개할 게 이제 가로채기입니다. 가로채기. 지금 거의 대부분 이제 가로채기 영상이죠. 숫자는 이거 뭐 저거 크게 신경 쓸 필요 없고 영상 제목을 보면 이제 다 가로채기인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되게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제일 급해지는 상황이 언제냐. 우리 팀이. 그거는 우리가 볼을 뺏었을 때야. 우리가 볼을 뺏겼을 때가 아니고 뭐 상대 압박이 너무 셀 때도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공을 뺏었을 때 이제 우리 볼일 때 우린 되게 급해져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공을 뺏으면 애들이 완전 신나. 완전 신나서 막 이제 득달에 같이 달려드는 느낌의 전개를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언제부터였는지 나도 이제 8, 9대 들어온 지 1년 정도밖에 안 돼서 확실하지는 않지만 역습으로 그러니까 수비를 하다가 공을 뺏어서 역습으로 다 같이 달려나가는 그런 어떤 농게임의 속공 같은 느낌의 그게 팀 컬러처럼 이제 약간 된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들어온 미드필더들도 있고 최근에 영입이 된 이제 선수들은 또 이제 그런 어떤 팀 컬러랑은 또 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이제 맞춰나가는 그게 좀 필요하다. 그래서 요걸 이제 좀 리뷰를 좀 해볼게요. 자, 명심하셔야 되는 건, 뭐 명심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이걸 보면서 좀 느껴야 되는 건, 우리는 공을 뺏었을 때 해진다. 라는 어떤 그 관점이랑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기 차이라고 써있지만 미드필더와 공격수의 생각의 차이에서도 우리가 어떤 좀 서로 이제 좀 이해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를 이 장면을 통해서 한번 봐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로채기를 했어요. 그래서 진혁이가 이건 무슨 트래핑이죠? 어깨 핸드볼 아니야? 어깨죠, 어깨. 나이스 트래핑. 어깨로 이제 커팅을 했고 기훈이가 잡았습니다. 지금 기훈이가 잡았을 때를 보면 자, 지금 뭐 상진이부터 옆에 현재 뭐 미드필더 지금 3명이랑 왼쪽에 방금 커팅을 해서 바깥으로 나간 진혁이까지 하면 지금 4명의 선수가 공을 잡은 기훈이 주변에 있어요. 그죠? 여기서 이제 공을 잡은 기훈이 주변 4명의 선수가 이렇게 있는데 상대방은 기훈이 앞에 있는 그 빨간색 조끼 입은 선수 밖에 없죠. 그러면 이게 뭐냐면 그냥 전개를 하면은 점유를 계속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의 선택은 뭐였냐? 여기서 또 은종이가 뜁니다. 여기 또 눈이 또 마주쳤어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기훈이 아까 어떤 장면이랑 거의 비슷하죠. 은종이가 이제 앞으로 뛰면서 기훈이는 이제 그 공간을 보고 줬는데 사실은 이제 이거는 계속 얘기하지만 이거를 하지 말자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는 또 이렇게 골을 많이 넣었었던 팀이고 공격이 기훈이의 어떤 롱킥에서부터 파생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거를 뭐 안 좋다, 뭐 하지 말자 이건 아니야. 근데 어떤 볼 전개를 좀 하는 과정에서 이런 패스가 좀 줄어들어야 어쨌든 우리가 볼 전개를 더 할 수 있다. 팀 컬러에 있어서 볼을 좀 더 가져가고 싶은 어떤 컨셉이라면 이거를 조금 줄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사실은 이게 이제 결과론이지만
이건 이제 연결이 됐더라도 사실은 상대방의 지금 은종이랑 같이 뛰는 선수가 3명이나 있는 상황이고 송이는 지금 하프라인에서 출발을 제대로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요 패스는 그런 것들을 다 따졌을 때는 조금 아쉬웠던 선택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네, 그래서 연결이 되지 못하고 이제 잘리는 모습이었고, 자, 두 번째 장면으로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또 가로채기 장면인데, 자, 상대방 골키퍼부터 시작한 공격을 우리가 이제 가로채요. 자, 이건 이제 생각의 차이. 자, 보면은 여기 되게 신기한 게 이 생각의 차이라고 제가 얘기한 게 뭐냐면 사실 이 지금 빨간색이 우리가 이제 미드필더고 파란색이 이제 공격인데 딱 기훈이가 공을 뺏었을 때 이 빨간색 선수들의 움직임과 파란색 선수들의 움직임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먼저 빨간색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자, 빨간색 미드필더들 공을 뺏었어. 자, 보자. 보이시나요? 충분히 역습이 가능한 상황이지만 우리 미드필더들은 연계를 해주고 자리를 잡아주고 굉장히 좀 뭔가 아주 약간 태평스러운 느낌의 어떤 태연한 느낌의 어떤 그런 제스처예요. 그죠? 자, 이제 반면에 이제 파란색을 볼게요. 우리 공격수들. 자, 공을 뺏었을 때 공격수들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공격수들 2명, 은종이, 오른쪽에 은종이, 톱에 있는 송이 모두 뭐 똑같죠. 그냥 터덜터덜 걷고 있어요. 여기서 공 뺏는 순간 다 뛰어 들어가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내가 아까 얘기한 생각의 차이 같은 거야. 그러니까 어떤 전개의 템포가 각각 공격수들과 미드필더는 조금씩 다르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장면이고 이거는 이제 계속 나옵니다. 이런 비슷한 느낌의 어떤 생각의 차이는. 자, 그래서 결국 이제 여기서 이제 보면 전개를 하려고 하는 느낌의 미드필더들이 다시 벌려주고 재승이가 이제 공을 잡는데 재승이는 좀 특이하다기보다는 이제 좀 차이가 있는 게 이 친구는 이제 오른쪽 사실 풀백으로서 이게 좋은 걸 수도 있는데 공격적인 어떤 초이스의 패스를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뒤에 있는 현재를 주거나 하지 않고 은종이를 주죠. 그래서 이제 은종이가 공을 받는데 자, 잠깐 이제 이걸로 보면 은종이가 여기서 공을 받는데 은종이가 여기서 선택하는 거는 사실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지 않거든. 왜냐면 주변에 뭐가 없잖아. 주변에 뚫려있는 선수가 많이 없잖아. 그래서 여기서 이제 미들필더들에게 내가 좀 하고 싶은 어떤 그 이제 뭐랄까 바람 같은 거는 뭐냐면 여기서 이 전개를 해주려고 했었던 미드필더들의 움직임은 여기까지는 괜찮았지만 만약에 예를 들면 이 상황에서 현재가 한 이쯤까지 와주거나 상진이가 한 이쯤까지만 와주면 수비 이제 일선에서 이제 만약에 우리가 뺏겼을 때도 어떤 압박을 한번 들어갈 수 있는 위치이기도 하고 그것보다 이제 더 중요한 건 은종이가 리턴을 줄 수 있는 위치까지 현재가 가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리고 만약에 은종이가 리턴을 현재한테 줬으면 이 앞으로 같이 온 상진이한테 현재가 또 줄 수 있었을 거고 이런 느낌의 전진이 있었으면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근데 우리가 그러지 않았고 여기서 이제 너무 멀리서 관여를 거의 공격적인 관여를 못하다 보니까 더블 볼란치가 은종이가 좀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이 없죠. 그래서 은종이가 봤을 때는 뭐 딱히 줄 수 있는 상황은 없고 여기서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은종이가 뭐 여기서 공을 잡자마자 이렇게 현재한테 여기까지 준다. 그리고 여기 앞에 이 빨간색 선수도 있고 아무튼 뭐 어떻게 연결된 빨간 선수 없다 치더라도 뭐 여기에 공을 주기는 좀 아까운 느낌이 뭔가 손해보는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 지금 박스 안에까지 거의 들어가기 직전인데 여기서 지금 거의 뭐 한 20m 떨어져 있는 선수한테 다시 리턴을 주는 건 조금 아쉽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종이는 여기서 어떤 어 턴을 하다가 턴을 하다가 이제 뺏기면서 소유권이 넘어가는 모습이죠. 이거는 뭐 온종일이 탓할 수는 없지만 미드필더들의 움직임이 조금 더 공격적인 지원을 해준 느낌이면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장면이었고요. 다음 장면 볼게요. 자 여기서도 공을 우리가 뺏어요. 제슨이가 뺏었죠. 그리고 이제 클리어를 하고
기훈이에게 연결됐어요. 자, 기훈이에게 연결됐을 때 지금 보면 기훈이가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이제 미드필더의 생각으로 접근을 해보면 받아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 뒤에 있는 상진이랑 기표인가요? 기표랑 상진이는 받아줄 수 있는 상황이야. 근데 기훈이가 여기서 선택한 거는 송이를 보고 찔르죠? 그러니까 찔렀는데 이게 연결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건 아까 이제 은종이 때랑 좀 비슷한 상황인데 은종이가 기훈이의 롱패스를 받았었던 거랑 조금 비슷한 상황일 수 있는데 어, 다시 보면 자, 다시 볼게요. 자, 보면 여기서 사실 기훈이가 송이를 줬어도 돼. 여기 앞에 이 수비 두 명 사이로 송이 줬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혹은 조금 더 안전하게 가겠다면 뒤에 있는 상진한테 줘도 됐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역습 그러니까 한 방에 연결해서 이 앞에 있는 넓은 공간에 주면 찬스일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공격수들은 이게 틀린 건 진짜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시도를 했고 이게 이제 실패를 한 거지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제 공을 뺏긴 장면이다. 이런 거고. 자, 다음 이제 조급한 느낌으로 가볼게요. 이제 방금까지는 미드필더들 간의 미드필더와 공격수 간의 생각의 차이였다면 이번에는 우리가 바로치기 후에 왜 조급해져서 공을 뺏기냐 약간 이런 느낌의 장면이거든요. 자, 봐볼게요. 자, 지금 여기서 상대가 2대1 패스 잘 뚫어서 갔지만 이제 어쨌든 우리가 수비에 성공합니다. 수비에 성공해서 여기서 이제 공을 뺏었단 말이야. 여기서 공을 뺏었다는 건 뭐냐면 완전 그냥 시작점이야. 그냥 거의 뭐 태초마을이야. 그냥 거의 맨 처음부터 이제 시작하는 골킥이나 다름없는 느낌의 이제 장소에서부터 이제 우리 공격을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급할 필요는 전혀 없는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래서 재승이가 공을 잡았죠. 재승이 공을 잡아서 이건 이제 풀백들한테 제가 진짜 꼭 얘기해주고 싶은 장면이에요. 왜냐면 사실 물론 뭐 다른 포지션도 마찬가지지만 이 풀백을 해보니까 내가 이 장면이 많이 나오더라고. 이런 장면이. 자, 뭐냐면 재승이가 여기서 몰고 나와요. 막 지금 보면은 거의 뭐 지금 시속 30km로 막 몰고 나오죠. 나오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 자 패스를 할 수 있는 선택지가 굉장히 사실 여기까진 많아요. 여기까지. 이 진짜 잘 보면 여기서 턴을 해서 이제 뒤로 줘도 되고 여기 지금 수비 사이에 있는 승진이한테 줘도 되고 혹은 노란색 화살표로 돼 있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보려면 이제 기표한테 줘도 돼요. 이거는 제가 이 화살표의 색깔의 의미는 뭐냐면 파란색이면 좀 안전한 선택, 조금 진한 파란색이면 조금 덜 안전한 선택, 그리고 이제 빨간색이면 조금 리스크가 있는 선택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화살표는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인데 여기서 자세히 보면 여기까지는 지금 패스 길을 제가 4개로 표시했지만 여기서 1m만 전진하면 2발만 전진하면 자 여기서부터는 자 여기서부터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패스 길이 거의 없어져요. 지금 여기까지는 내가 아까 좋은 찬스라 그랬잖아. 여기서 이제 2발 오거든 재승이가. 자, 1발 2발 맞지? 이때부터는 상진이한테 주기에도 이제 여기 공간이 좀 좁아졌어. 그래서 이제 주기가 조금 애매하고 홍이한테 앞으로 찌르자니 여기 지금 재승이 앞에 있는 이 등번호 2번 상대 선수가 라인이 겹치잖아 지금. 일직선상으로 돼버리니까 거의 발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그리고 현지한테 등을 돌려서 주기에도 좀 애매한 느낌의 각도란 말이지. 풀어야 되니까. 그리고 결국 여기서 재승이가 선택하는 게 오른쪽에 있는 풀백을 주는데 풀백이 아니지. 은종이 주는데 여기서 은종이가 조금 다급한 느낌의 전개다 보니까 서로 이제 사인이 안 맞으면서 이제 볼을 뺏기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고 싶었고 그러니까 풀백들은 방금까지는 오픈이었는데 홍두바에 내가 뛰면서 오픈이 이제 아닌 상황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때 조언을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뛰지 말라는 거지. 그러니까 뛰다가 여기서 멈췄으면 여기서 그냥 멈추고 그냥 조금 더 안정하게 해서 우리 미들필더들이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을 좀 벌어주면 더 좋다. 아직 상대 압박도 재승이한테 직접적으로 오진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더 뛰면은 여기까지는 괜찮지만 여기서부터 이제
길이 없어진다라는 거를 좀 얘기하고 싶었고. 자, 다음 장면. 역시 가로치기 후에 조급해지는 장면입니다. 자, 뺏었어요. 현재가 뺏었어. 이거는 뭐 조급이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떤 생각의 차이라고도 볼 수 있는 장면인데, 현재가 공을 뺏었을 때, 자, 이 세 명은 지금 잘 뛰어요. 지금 기훈이 거의 뭐 잔디에서 지금 거의 뭐 공중부양하듯이 뛰죠, 지금. 그리고 송이 뛰고 있고, 은종이 뛰고 있고. 이들의 생각은 내가 조금 더 빨리 뛰어서 공간으로 침투해가지고 스루패스 현재한테 받으면 골일 것 같은데 싶은 생각인 거야. 근데 사실은 누군가는 미드필더처럼 여기서 행동했으면, 예를 들면 송이가 등을 아예 등져서 현재한테 공을 원투를 받는 느낌으로 받아서 자기가 기훈이나 은종이한테 뿌려줬다거나 뭐 이런 식이었으면 오히려 좋은 상황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어쨌든 세 명 다 동시에 뛰면서 볼이 연결이 안 되죠. 바로 뺏기죠, 이렇게. 이것도 좀 아쉬운 장면이었고, 이런 느낌이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생각의 차이, 그리고 그렇했을 때 너무 다급함, 이런 어떤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장면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장면 한번 볼게요. 다음 장면 역시 가로치기 이거는 좀 예외인 장면인데, 이제 이거는 지금까지 좀 다 얘기를 했으니까 예외 장면을 좀 보겠습니다. 왜냐면 이 예외 장면 내가 왜 넣냐면, 그러면은 뭐 공을 우리가 뺏었을 때 뭐 그러면 다 뭐 무조건 백패스만 하고 뭐 다 걸어다니면서 패스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야? 이거 이렇게 물어볼까봐. 그건 아니라는 거를 이 예외 영상을 통해서 이제 얘기를 해줄게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공을 뺏었어. 자, 기훈이가 뺏었죠? 여기서 이제 기훈이가 뺏었을 때 사실은 여기서 이제 기훈이는 바로 여기서 오른쪽으로 주는데, 이 송이한테 키를 넘겨서 이제 줄 생각이었던 것 같죠. 보니까 아웃사이드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주는데, 이거는 사실 뭐 좋은 패스죠. 왜냐면 이게 어쨌든 한 방에 이 오른쪽에 송이 앞이 비교적 많이 열려 있고 오른쪽은 텅 비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볼 수 있는 시도였고, 심지어 공격 셋, 수비 셋 정도의 어떤 동등한 조건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런 패스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절대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공을 뺏었을 때 어떤 속도감 있는 전개도 당연히 경기 중에 허용된다라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터치 미스로 이제 저가 된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기표가 공을 뺏었던 장면이에요. 기표가 공을 뺏어서 여기서 기표가 이제 왼발로 은종이한테 주는데, 이건 아까 이제 기훈이가 송이한테 줬었던 방금 전 영상과 거의 비슷한 장면이죠. 은종이 앞이 비어 있고 옵사이드도 아니고, 기표는 은종이 분명히 봤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공격 셋, 수비 셋 정도의 느낌이란 말이지. 이러면 이제 줄 수 있다라는 거지. 만약에 줘서 연결이 잘 됐으면 뭐 1대1 찬스 만들 수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다만 이렇게 줄 생각이었는데 이제 패스가 조금 부정확하면서 연결이 되진 않았지만, 이 화살표대로 연결이 됐으면 괜찮은 상황이 만들어졌겠죠. 이거는 뭐 좋은 플레이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얘기가 됐고요. 이 장면 말고도 정말 너무 많은데, 사실은 시간 관계상 이제 다 하진 못했지만,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가로채기를 했을 때만큼은 우리 볼이니까 좀 더 어떤, 뭐랄까, 좀 더 여유를 좀 가지고 플레이를 해도 괜찮다 라는 얘기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간격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보려고 해요. 이제 이거는 우리가 또 개선을 해야 되는, 개선을 할 수 있는 어떤 장면이라고 보는데, 지금 이 간격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우리가 스로인 상황에서 이제 공격 전개를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뺏겼어요. 자, 다시 보면 상대방한테 이제 공이 넘어갔어. 스로인을 하다가 어떤 잘못된 전개로. 스로인하고 받아서 연결을 하다가 터치라인으로 벗어났죠. 공이 벗어났어요.
자, 이제 벗어났습니다. 벗어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수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1쿼터 막판으로 저는 기억해요. 1쿼터 막판에 자, 이렇게 수비를 하는데, 지금 보면, 이게 지금 보면, 한번 좀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최종 수비수인 용준이랑, 이 전방 압박을 하고 있는 기훈이의 거리가 거의 한 45m 되죠. 또, 상진이와의 거리도 43m.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공격수들과 뭐 용준이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2선 미드필더, 3선 미드필더인 어떤 선수들과 공격수들과의 거리가 너무 멀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압박을 할 거면 우리가 정말 같이 올라가야 된다. 이런 좀 내려올 거면 다 내려와야 되고 나같이 올라가서 거의 뭐 이렇게까지 올라가서 센터백들도 거의 뭐 이렇게 올라와야 돼. 이렇게 올라와서 이제 뭔가 공수 간격을 어떤 좀 햄버거 꽉 누르듯이 이렇게 압축시키는 그런 간격 유지가 필요하다. 이게 우리가 이제 쿼터 막판마다 그리고 심지어 4쿼터에 유독 심해지는데 이런 간격을 좀 경기 전에 쿼터 시작 전에 약속된 간격으로 우리가 이번에는 올려서 해보자, 뭐 내려서 해보자 같은 느낌으로 시작해서 뭐 좀 이렇게 조율을 해보는 장면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항상 이제 내가 옛날부터 이 891에 가입하기 전에 축구를 하면서 항상 이제 느꼈었던 장면을 좀 이제 리뷰를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좀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이 장면을 좀 넣어봤습니다. 자, 추가 영상이죠. 자, 좋은 전개로 빠져나온 장면이에요. 자, 상진이가 여기서 공을 잡아서 자, 볼을 운반하다가 조금 위험했지만 어쨌든 연결되고 은종이가 공을 잡아서 상진이한테 주고 여기서 이제 지금 뭐 하슬표가 조금 늦게 떴지만 여기서 만약에 상진이가 은종이한테 공을 받자마자 만약에 여기서 리턴을 논스톱으로 줬으면 온사이드 상태에서 은종이한테 좋은 기회가 갔을 수 있죠. 갔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은종 입장에서는 왜 날 안 주지? 할 수 있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장면인데 상진이가 주지 않았어요. 주지 않았고 자 여기를 안 주고 여기를 줬죠. 여기를 줘서 이게 기훈이한테 연결이 돼서 기훈이가 잡아서 슈팅까지 연결됩니다. 이거는 그러면 좋은 공격입니까, 여러분들? 좋은 공격이죠. 왜냐면 득점이 나올 수 있는 거리와 각도에서 득점을 할 수 있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선수가 슈팅을 때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좋은 공격입니다. 그러면 은종이가 달라고 한 거는 잘못됐죠. 지금 여기서 지금 보면 여기서 은종 선수 지금 왜 안 줬냐는 느낌으로 지금 이제 상진이한테 아쉬움을 토로해요. 이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건 뭐 내가 지금 은종이 절대 놀리려고 얘기 든게 아니고 알지 은종아?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나 그럴 수 있다라는 거지. 누구나. 그러니까 나한테 줄 수도 있었지만 쟤한테 줄 수도 있었고 쟤한테 주는 것도 나쁘지 않았다라는 어떤 그런 좀 마인드로 서로를 좀 뭔가 이해하는 장면이 어떤 플레이 자신감도 키우고 어떤 팀워크도 좀 키울 수 있는 그런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약을 좀 해볼게요. 조급함은 항상 실수로 이어진다. 그러니까 당연한 말이지만 급할수록 돌아가라. 그리고 어떤 콜플레이 우리가 콜플레이를 할 때 콜플레이의 목적은 공 가진 선수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공 가진 선수가 미처 보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진짜 옆에 달린 눈이 돼주고 뒤에 달린 눈이 돼주는 어떤 그런 느낌의 콜플레이로 조급함을 느끼는 게 아니라 좀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콜플레이 막 여기 줘 왜 안 줘 이런 느낌 이런 보다는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 이건 저기 편집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고. 그리고 어, 생각의 차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드필더와 공격수들의 생각은 정말 매 순간순간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걸 서로 인정하자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기 전에 우리가 정할 수 있는 컨셉은 정해두자. 뭐 압박 강도, 뭐 라인의 높이, 뭐 어떤 역습 위주로 할 건지, 점유 위주로 좀 해볼 건지, 뭐 짧게 해볼 건지, 좀 길게 가져가는 것도 해볼 건지, 뭐 이런 느낌의 어떤 컨셉을 어느 정도는 좀 정해두자. 그리고 당연하지만 나와 다른 선택을 한 선수의 플레이도 존중하고 수용하고 인정하자. 그 다음에 잘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한 피드백을 그 쿼터가 끝나자마자 기훈이나 어떤 그 운영진에서 바로 해주자. 그리고 바로치기 후에 이제 우리 볼이 마침내 됐으니까 템포를 가로채기를 한 사람이 상황에 따라 템포를 조절하자. 주변에서도 그 상황별 어떤 빨리 가자라든가 천천히 가자라든가 이런 콜을 잘 해주자. 이런 느낌으로 요약을 좀 해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좀 뭐 비판적인 리뷰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우리가 이제 이런 느낌으로 개선을 하면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경기가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으로 리뷰를 했으니까 혹시나 뭐 리뷰 중에 뭐 약간 뭐 특정 플레이에 대한 어떤 지적을 좀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 말고 아무쪼록 좀 도움이 되는 느낌으로 좀 이렇게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길어졌는데 리뷰는 여기까지 마치고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